인간의 영혼이 가장 값싸게 취급받는 곳은 다름 아닌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숲이다. 낡은 구두 뒤축을 구겨 신으며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45의 강대리, 아니 강호필에게 세상은 거대한 서커스 장과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왜소했던 체구, 유난히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짊어져야 할 백도, 줄도 없는 자의 낙인과도 같았다. 세상은 그를 호필이라는 이름 대신 강대리 혹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광대로 불렀다. 부서의 절대 권력자인 오부장과 그의 발 아래에서 꼬리를 흔드는 7명의 과장들에게 강대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이는 샌드백이자 언제든 짓밟아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강대리, 자네는 걷는 게 왜 그래? 꼭 오랑우탄이 바나나 주우러 가는 것 같단 말이야. 오부장의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열한 웃음바다로 변하곤 했다. 호필은 그럴 때마다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도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바보처럼 허허 웃었다. 집에 있는 노모의 병원비와 이번 달 밀린 아파트 관리비가 그의 목을 죄고 있었기에 그 웃음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가면이었다. 사무실 구석, 호필과 닮은 처지에 또 다른 섬이 있었다.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온 미란 씨였다. 그녀 역시 시골에서 올라와 기댈 곳 없는 서글픈 청춘이었고 호필처럼 부서원들의 온갖 잔심부름과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는 짧은 순간 동안만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숨을 쉴 수 있었다. 강 대리님, 너무 참지 마세요. 보는 제가 더 가슴이 아파요. 미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호필이 하루를 버텨내는 유일한 등불이었다.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변해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 부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는 회식 자리가 홍대의 한 컴컴한 지하 노포식당에서 열렸다. 오 부장과 7 과장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그들의 안주거리는 역시나 호필과 미란이었다. 오 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호필을 불렀다. 야, 강대리.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내장기 자랑 한번 가자. 그 오랑우탄 춤 있잖아. 그거 추면서 미란 씨한테 러브샷 한번 해봐. 호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옆에 있던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부장님, 강 대리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장난은 좀 불쾌합니다. 그 순간 오 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서 감히 받아치고 있어? 계약직 주제에 분위기 다 깨고 있네. 오 부장은 들고 있던 맥주잔의 술을 미란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차가운 술과 눈물이 미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란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주위의 7 과장들은 말리기는커녕 오 부장의 비위를 맞추며 낄낄거렸다. 그 꼴을 본 호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아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온 한 남자의 분노가 마침내 고개를 든 것이다. 하지만 호필은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란의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낡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오 부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분위기를 망쳤네요. 제가 큰 웃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회사 창립기념일 가면무도회 파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부장님과 과장님들을 돋보이게 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부장은 혀를 끌까치며 웅얼거렸다.
그래. 강 대리 내가 역시 눈치는 빨라. 다음 주 기대하마.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호필의 눈 뒤편에서 타오르고 있던 잔인한 복수의 불꽃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누려온 권력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이후 호필은 철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와 인스타그램에 가짜 계정 수십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오 부장과 7명의 과장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 문서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내역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과 사적 유흥에 유용한 영수증, 그리고 미란 씨를 비롯한 여직원들에게 보낸 수치스러운 성희롱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모든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파일로 묶였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 파일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다이너마이트였다. 마침내 대망의 회사 창립 기념일 밤이 되었다. 강남의 한 대형 파티룸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직원들은 각자 준비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호필은 오 부장과 7 과장들을 파티룸 뒤편의 VIP 대기실로 불렀다. 부장님, 오늘 주인공은 단연 부장님이십니다. 최고 경영진들 앞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셔야죠. 요즘 유행하는 힙합 스타일의 쇠사슬 탈출 챌린지 의상입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았던 오 부장과 무리들은 호필의 말대로 눈을 감고 옷을 맡겼다. 호필은 준비해온 두꺼운 쇠사슬로 오 부장과 7명의 과장들을 서로 꽁꽁 묶기 시작했다.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도망칠 수 없도록 촘촘하고 단단하게 쇠사슬을 감았다. 그들의 몸에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깃털과 털장식 옷이 입혀졌다. 멀리서 보면 쇠사슬에 묶인 기괴한 8마리의 짐승 같았다. 야, 강대리. 이거 너무 꽉 묶은 거 아니냐? 숨이 좀 막히는데? 과장 하나가 투덜댔다. 호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파티장 중앙 무대로 올라가면 조명이 꺼지고 사슬이 풀리면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짜릿할 겁니다. 호필은 쇠사슬의 끝을 파티룸 천장에 연결된 대형 무대용 와이어 도르래에 걸었다. 그리고 무대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 8명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3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이 갑자기 중단되고 모든 조명이 꺼진 뒤 공중에 매달린 오부장 무리에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파티장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부장님이랑 과장님들 아니야? 왜 저러고 매달려 있어? 공중에 매달린 오 부장은 그제야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하고 소리를 질렀다. 강대리, 이 새끼야. 이거 당장 안 내려? 장난이 지나치잖아. 하지만 호필은 무대 중앙 제어실 콘솔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웅장하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는 우리 회사를 좀먹고 동료들의 피눈물을 짜내던 거룩한 갑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필이 콘솔의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파티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동시에 켜졌다. 그 속에서 뜻밖의 오래된 진실이 드러난다. 지난 수년간 오 부장과 7 장관 같은 과장들이 저지른 횡령 내역, 하청업체 갑질 녹취록, 미란 씨에게 밤마다 보낸 추잡한 문자 메시지들이 거대한 자막과 음성으로 파티장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대리, 내 이놈, 당장 내려달란 말이야. 오부장과 과장들은 사슬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서로 엉킨 사슬은 움직일수록 더욱 그들의 살을 파고들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는 추악한 괴물들과 같았다. 호필은 무대 위로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회사의 비리와 악행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원본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다. 그 손때 묻은 물건 하나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쳤다. 호필은 매달린 그들을 향해 차갑게 읊조렸다. 당신들은 늘 나를 오랑우탄이라 부르며 비웃었지. 마음에 안 들면 짓밟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 열심히 일한 미란 씨의 얼굴에 술을 끼얹으며 깔깔댔지. 이제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다. 사회적 매장이라는 불길 속에서 잘 타오르길 바란다. 호필은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넣고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켰다. 그가 터치 화면을 누르자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에 의해 오부장, 무리의 이메일과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비리 자료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그리고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메일함으로 동시 전송되었다. 그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완벽한 화형식이었다. 그들의 명예,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회적 수명은 그 순간 한 줌의 재가 되어 불타버렸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호필은 아수라장이 된 인파를 뚫고 유유히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일주일 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항구의 한 선착장. 세상은 온통 그 파티룸의 폭로 사건으로 뒤집혀 있었다. 오부장과 7 과장들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호필은 두꺼운 패딩 지퍼를 목끝까지 올린 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사직서도 광대의 가면도 없었다. 그저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의 숨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저 멀리서 구두 굽소리가 들렸다. 호필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미란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호필에게 건넸다. 대리님, 아니 호필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네요. 호필은 캔 커피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네, 미란 씨. 내 인생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요.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겨울 바다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난날의 상처와 모욕은 밀려오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호필은 더 이상 절뚝거리는 자신의 다리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미란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시다. 누구의 장난감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겨울 항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2 사람이 나누는 캔 커피의 온기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용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그들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다.